요즘 아이들 학원비 만만치 않죠. 학원비로 매월 적게는 수십만 원, 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쓰면서 이 성적이 제자리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학원을 그만두거나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도 있죠. 이 차이는 뭐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문제로 보기에는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에게 뇌가 학습하는 진짜 원리를 좀 제대로 활용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지식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잘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입을 해주지만 이 아이들은 그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통해서 학원 외에서도 자신의 성적을 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연구 결과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학원이 없어도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에게 그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건 학원을 안 다녀야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성적이 오르는 학생의 공통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소화하는 시간을 확보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학과 습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습이 중요하다. 학과 습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좀 달리 표현하면 지식을 소화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은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연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오늘 배운 수학 공식이 지난번 배운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영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탐색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가 가장 활발하게 학습하는 순간이 이 지식을 소화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지식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진짜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회상 중심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고 문제집을 보는 입력 위주의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을 보면요.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꺼내는 출력 연습에 집중을 합니다. 이 백지에다가 오늘 배운 내용을 써보거나 친구에게 설명을 해보거나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회상 연습은 단순히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기억을 꺼내는 과정에서 뇌의 연결이 강화가 되고요.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그 지식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험은 결국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꺼내는 연습을 많이 한 아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벼락치기로 한 번에 많이 외우는 것보다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복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거죠.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은 이 원리를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복습하는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흐릿해져서 어려워 보이지만 바로 이 어려움이 뇌를 더 활발하게 만들고요. 기억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학원에서는 진도에 쫓겨서 이런 간격 복습이 어렵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리듬에 맞춰서 이 원리를 충실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상위권의 학생들은요? 학원을 다니면서도 이 리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오답을 단순 반복이 아닌 원인 분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는 아이들이 많죠.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은 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기 전에 왜 틀렸는지 원인부터 분석을 합니다. 개념을 몰라서 틀린 것인지, 계산 실수 때문인지,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인별로 다른 대책을 세웁니다. 개념 부족이면 그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고요. 실수가 원인이면 검사를 습관을 기르고요. 독해 문제면 문제를 천천히 분석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실력이 꾸준히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은 수면 리듬 또한 학습의 일부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밤늦게 공부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불규칙한 패턴은 학습 효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수면을 공부와 별개로 두는 게 아니라 학습의 핵심 요소로 봅니다. 왜냐하면 컨디션 관리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특히 잠들기 전에 어떤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영상을 보는 사용을 좀 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은 낮에 배운 내용을 뇌에 저장하고 정리하는 데에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요. 일정한 수면 패턴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최고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 됩니다.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이 수면 시간이 부족해져서 불규칙한 패턴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면 잠을 줄이면 안 되는 거냐? 잠을 줄여도 내가 이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체력을 키우는 거가 되겠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학습의 운영 체계를 스스로 구축하는 친구들입니다. 학원은 커리큘럼과 그 피드백, 동기부여를 제공을 하죠.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은 이 기능들을 집에서 스스로 구현을 하고요. 더 높은 친구들은 학원에서 제공해준 커리큘럼, 피드백, 동기부여를 자기 것, 또 자기 것화 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나한테 정말 딱 맞는 형태로 스스로 구현을 하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매주 공부할 내용을 미리 계획하고 자신의 학습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목표를 향한 진전을 스스로 확인을 하는 거죠. 부모는 이 과정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고요. 아이가 세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학습의 주도권을 아이가 갖게 되면 단순히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공부가 되어서 동기와 지속력이 크게 향상되는 겁니다. 학원을 그만둬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요. 학원을 그만두고도 성적이 오르는 진짜 비밀이 이 여섯 가지 특징에 놓여져 있고요. 학원을 다니면서 상위, 최상위로 올라가는 친구들의 비밀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뇌가 학습하는 본래의 방식을 존중하고요. 그에 맞는 환경과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원에다가 단순히 외주를 줘서 아이가 이 공부와 시험 스킬을 익힌다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진짜 공부 능력을 아이가 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부모가 좀 그냥 날카로운 관찰로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